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8일 오전 11시 56분입니다. 오랜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 고문 자격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서 재건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다가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권도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당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당무 개입을 하고 비민주적, 독선적 국정 운영을 할 때 당이 비판하고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당이 말 그대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체질 개선에 협조하고 세대 교체의 다리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은 정당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선 당헌 당규 개혁, 후 전당대회 개최의 길로 가야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악조건 속에서 중심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상향식 공천제도, 당권 대권 분리 등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당헌 당규 개혁을 완수한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스케줄을 세워 당을 재건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김무성 상임고문은 정당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민주주의로 가려고 노력한 적이 몇 번 있는데 2016년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당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려고 하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과 상당히 갈등을 빚고 이게 2016년 4월 총선에서의 패배로 이어지고 그 갈등, 즉 김무성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 사이의 갈등이 결국은 폭발해가지고 외부의 어떤 큰 사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운운하는 이 사건과 연결되면서 새누리당이 분열하고 김무성 세력이 당시 민주당과 손을 잡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그 단초도, 그 갈등의 단초도 정당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30대 초반의 이준석 대표를 뽑음으로써 달라지는 듯 하더니 그리하여 그 달라진 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까지 만들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와가지고는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다음에는 완전히 공무원 집단 비슷하게 되어서 의료대란, 청와대 졸속 이전 같은 큰 사안에 대해서 전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자폭을 초래하고 만 이 점을 지금 김무성 상임고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 민주화를 주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결국 김무성, 이준석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결국은 당대표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리, 경상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토호정당 또는 안보와 외교를 외면하고 오로지 이권싸움만 하는 웰빙 정당의 그 생리와 관계 있는데 이 생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당헌 당규 개정한다고 이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원 수를 지금 늘려가지고 적어도 민주당 정도로 늘려가지고 그 당원들이 당비를 내게 하고 그 당원들이 후보를 뽑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원 모집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대해서 일단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오는 9월로 미루고 그 사이 한 3개월 동안 반성을 좀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무성 고문은 그런 김용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해야 될 것이 이게 참 윤석열 청산입니다. 윤석열 청산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이젠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내세웠더니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가지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을 완전히 지우는 이런 자기 혁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했던 사람은 징계를 하든지 출당시키든지 앞으로 어떤 당직도 맡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독한 결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김무성 상임고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